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어제는 무슨 예술, 고상한 부분이죠. 그거 관련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정리 안 된 점이 많이 있고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하고 나서도 이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빠진 부분이 생각이 났고요. 오늘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몇 년 전에 한 여류 작가 작품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벌레, 악마들 그렇게 싫어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미워하고 그러는 일본 작가 작품을 표절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죠. 출판사까지 관련이 되고 어찌고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보고 황당했던 것이 문학 평론가는 무슨 교수인가 뭔가 한 사람이 그 작가를 옹호하는 글을 이제 쓴 걸 봤어요. 거의 표절이냐? 그렇게 따지자고 그런다고 그러면 인간이 만든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그것이 표절 아닌 것이 어딨냐? 그게 뭔 말이냐면 전부 전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서 영향도 받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논리예요. 그걸 보면서 예술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특별히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넘고 갔다가 대충 베끼는데 일부분만 좀 틀리게 하고 누가 보더라도 복사 수준인데 완벽하게 똑같지 않고 터치를 여기다 붙인달지 저기다 붙인달지 하고 구두점을 찍고 안 찍고 하는 것 따라서도 표절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글이 실렸던 데다가 제가 반론도 상당히 좀 길게 쓰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답은 없더만요. 저같이 무명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 일일이 데리고 그럴 가치를 못 느꼈겠죠. 근데 이제 어제 화투 유명 가수인가 화가인가 했던 사람 같은 경우도 어제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좋은 그림 그냥 100개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지우개로 문진달지 그렇지만 붓으로 한번 더 칠한달지 그러면 거기다 지 서명만 넣어가지고 자기 창작품이다 예술작품이다 완전히 똑같이 복사한 건 아니다 거기다 서명이라도 하고 뭐라도 했다고 그러면 그런 세상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냐. 더구나 무한히 찍어내도 괜찮은 상황이 되니까. 미국에서 팝 아트가 무엇이 어쩌니 해갖고 복사를 여러 장 붙인 것이 예술 작품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예술이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 요지가 뭔 예술 같은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겠냐. 이제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있냐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독창성이라고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그대로 베낀 그것이 어떤 발상이든 실제 표현 방식이든 표현물 결과든 다른 사람 걸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이 안 된 짓을 한 것이고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그건 예술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예술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제 예술이 되겠지만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그것도 진보라고 하면 또 아주 다 좋아라고 할 사람도 많고 수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동안에 알았던 거하고 틀린다고 그러면 예술이라고는 안 해야죠. 뭐 반예술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반 반자 아니라 반대할 때가 반자 무엇을 쓰든지 간에요. 그런 그 혼란을 좀 피해야 맞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그걸 밝히는 거. 나 이거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이렇게 남이 해온 것에다가 내가 뭐 아이디어를 줬지만은 남이 그려온 것에다가 내 이름만 쓴 거다 하는 걸 밝히는 것은 그 의무 아닌가요? 뭐 예술이고 뭐 상거래를 떠나가지고 그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행위 자체는 사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 아닌 부분은 밝히지 않고 마치 자기 것인 양 팔아먹은 거 그건 사기에 해당된 거 아닌가요? 아주 고상한 분들끼리는 뭐 통화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하여간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것을 자세하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보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면 뭐 인국공인가 저는 그 처음 뉴스에 그 말이 나왔길래 저거 뭐이다냐고 그 인공 아실 것입니다. 6.25 때 인민공화국 해갖고 인공이라고 해서 혹시 뭐 그런 뭐 또 북한 관련해서 일이 터졌나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인천국제공사를 줄인 것이 인국공인 모양이더만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뭐 누가 뭐 로또 맞았다 하는 이제 그 해당된 사람이 한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고 그 누가 그 상식적인 이야기로 공부라는 것이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입니까?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더라도 뭐 고졸이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뭐 대졸 사람들이나 뭐 임금 차이가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 치우고 누가 공부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바 들어가가지고 좀 그 알바가 좀 오래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 훌륭한 분을 만나갖고 그냥 정규직으로 되고 그래갖고 그 쎄빠지게 고생해갖고 들어간 그런 사람 못지않는 대우를 받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원복이로나 그냥 알바나 적당히 하다가 거기 여기 정규직화 시켜주라 그러게 해갖고 좀 못해서 몇 명이 악서 부고 극렬 투쟁만 하면 되는데 누가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려고 했습니까?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배우려고 그러고 익히려고 그러고 긁었냐고 말이죠. 오늘 몇 분하고 이야기를 알아보는데 그런 이야기도 오더만요. 저는 이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학교 가끔 이야기를 듣는데 그 교사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다들 주변에 있고 뭐 사범대학 들어가기도 힘드는데 거기 나와갖고도 옛날 고시보다 더 힘들다고 그럴 정도로 몇 수씩 해갖고도 겨우 교사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그분들이 막 함부로 취급되거나 어찌해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교사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지금 교사들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정도 대우를 해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공부하고 그런 건 둘째 치고 그 하는 일 현재 하고 있는 일만 따져보더라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 업무 강도나 업무 뭐 질이나 어떤 그 긴장도 그런 것 같은 걸로 봤을 때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데 똑같은 대우를 요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오늘 들어보니까 그것까지 요구를 한다고 그래요. 정년을 65세까지 해주라. 교사 정년이 제가 한 62세인가 저 그러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되고 그런 분들이 자기들은 정년을 65세까지 해주라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 근거가 뭐냐? 비정규직일 때는 65세까지 일을 할 수 있었다. 뭔 65세까지만 한지 몰라. 정말로 착한 분들이에요. 한 80세까지, 적어도 70세까지는 해야지 맞죠. 그 교사분들 이야기를 자꾸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수업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뭐 행정 업무, 다른 무엇보다도 요즘에 그 학생들 뭐 지도하고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하는 문제, 뭐 진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저런 전문성을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뭐 비정규직이나 이렇게 학교에서 교직 말고 다른 일 하신 분들 무시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맞는 것 같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상황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무슨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판단의 기준, 어떤 것은 이 정도에 맞다, 어떤 것은 이 정도에 맞다,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아니, 그 투쟁력을 갖고 맛보기 하는 식으로 때로 그렇게 해갖고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있는 거죠. 악랄하고 극렬할수록 자기들 가져가는 몫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 위주로 간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제가 100마디로 흔들, 1000마디로 흔들 무슨 뭐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 사회가. 그리고 자, 진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참 그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그 무슨 정당 이름도 멋있는 아주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정당 대표 했던 사람이 얼마 전인가 뭐 대기업 노조원들이 뭐 연봉이 1억을 넘는다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그때 왜 노동자는 잘 싸면 안 된가요 해가지고 이제 뭐 좀 화제가 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제 의도적으로 상대편을 그 논쟁이라고 그러면 논쟁이고 거기에서 꺾어 누르려고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진짜로 인식이 그런다고 그러면 그 직접 수준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죠. 지금 어떤 위치를 하고 있고 그런 것은 둘째치고, 노동자가 잘 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게 기술적으로 논쟁에 의해서 일라고 그렇게 바꿔쳤든지, 그렇지 않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 살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 하게 연락해요. 그러기밖에 생각 못 할 정도로 단순한가 무식한가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 경로로 이야기 듣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집안 자체가 그 노동이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상류층 중에서도 상류층으로 산다고 하더만요. 본인은 그 좋은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고 뭐 그 친지들 뭐 가족 그렇게 해갖고 다 건다고 하더만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우리 다 이렇게 내가 노동으로 앞세갖고 이렇게 잘 싼디, 야 그러면 안 되냐? 내가 좀 그 연봉 1억이 아니라 더 좀 잘 살면 안 되냐? 하는 말이 무심코 툭 튀어나왔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거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몇 년 됐네요. 3, 4년이나 됐나?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그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공장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니까 아주 잘 나가는 노조원들도 이제 그런 공장이죠. 거기 들어가려고 제가 알기로는 대졸자가 대졸 사실을 숨기고 고졸로 해갖고 거기 그 노동자로 들어가려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근다고까지 할 정도니까 노조가 아주 좀 강하고 그런 데죠. 혜택도 많이 볼 것이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노조에서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저희 지역에만 공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지역에도 공장이 있고 그러니까 뭐 1공장, 2공장 막 그런 모양이더만. 근데 뭔 투표를 했느냐? 그때 그 공장 노조에는 정규직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도 같이 노조로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 모양이더만. 근데 그때 투표한 내용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비정규직하고 같이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끼리만 갈 거냐 하는 투표를 한 거예요. 저 결과가 어쨌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정규직끼리만 노조를 하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그 노조에서 쫓겨난 겁니다. 거기에 그 어떤 비정규직이 어떤 상황인지는 그 뭐 임국공 같이 그러게 그 훌륭한 멋진 그런 그 아주 그 성은 뭐 성은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성은을 받을 그런 데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은은 선택된 소수만 받아야 성은이니까. 어떻게 해갖고 정말 그 어떤 처음에 어떻게 해서 받아들였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 노동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노동자라고 그러면 같은 혜택,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받아들였겠죠. 근데 보니까 뭐 파이라는 것은 세상에 뻔히 정해져 있는 건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뭐 혜택이나 대우 큰 틀은 정해져 있는 건데 정규직끼리 나눠 먹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이 끼어들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귀찮고 좀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갖고 투표를 한 거고 결과는 뭐 보나 마나였죠. 그걸 하자 하는 순간부터 결과는 정해져 있었던 거지. 그 투표를 하자고 정할 때부터 누구도 말한 사람이 없더만. 민주 도시 뭐 노동이 뭔 아주 지상 과제의 그 최고 가치인 것 같은 요 동네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훌륭한 데 많은 우리나라에서 아니 이 사회에서 누구도 말 안 하고 그냥 유야무야 묻혀보고 그 비정규직 노조분들 지금 어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노동자가 1억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10억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100평 아파트에도 살고 뭐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녀도 되고 누가 마다하겠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복지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고 그래도 좋다. 아니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몇 명만 하냐가 말이죠. 앞에다 내세우기는 그 전부를 내세우면서 왜 그 뒤에 숨어갖고 그 내세운 것을 지기만 챙겨 먹냐가 말이죠. 그 앞에 내세운 사람들 그 보편적인 대부분은 노조도 없고 정규직 노조 보고 있으면 박탈감만 더 심해지고 온갖 허드렛 일, 위험하고 더러운 일, 힘든 일은 다 하는데 자기들은 뭐 연봉 1억이 아니라 2천만 돼도 행복할 텐데 그 자리나마 계속 좀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뒤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냐 그 말이죠. 제가 몇 번이나 거론했던 그 훌륭한 분, 훌륭한 자리에까지 가신 훌륭한 일을 하신 덕분에 그 불쌍한 할머니들 내세워갖고 앵벌이 시키고
벽골에다가 빨대 꽂아갖고 폐 빨아먹은 것들. 그런 것들하고 똑같은 발상 아닙니까? 예? 혹시 그렇게 해갖고 유지를 해왔으니까, 인대가. 오늘 낮에 시내에 잠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서 그 지하철역, 광주에도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있어요. 지하철이 다니니까 지하철역도 있고, 그래서 거기 지하도겸 해갖고 나가는데 막 확성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또 뭘 시위를 한가 데모를 한가 뭐 집회를 한가 안 갔구나 그러고 쓱 올라가 봤더니 그 국회의원이었는데 뭐 국가 전복 음모를 하는 무슨 정당 그 관련된 거 해가지고 정당도 해산되고, 그때가 벌써 8년 전이더만요. 뭐 국회의원직도 뭐 박탈당하고, 저기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어쩌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석방해야 된다.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한 것이 죄가 된다니 말이 되냐니 하는 이야기 오고 그러더라고. 이 정권이 상당 부분, 뭐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당 그쪽 편향된 세력으로 해서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그랬으니까 뭐 어떻게 뭐 조치를 하기는 하겠죠. 그냥 넘어가지는 않고, 그러다가 갖다 잘못하면 뭐 큰 지지 기반 하나가 무너져버린 셈이 되니까 뭔가 하고 있는데, 저는 그저께 현재 집권층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절대 적지 않은 그런 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현 집권층한테. 방금 정당이 해산되고 국회의원직까지 박탈된 그쪽 목소리를 받아들이다가 보면 절대 유리하지 않다 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뭐 하여간 조치를 어떻게든 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건 그런 뭐 아주 훌륭하고 높은 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지금 수감 생활을 뭐 8년인가 하고 있다고는 그 사람이요. 뭐 진보층이나 뭔 운동권인지 뭔지 한 데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렇게 고생까지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셈인데, 제가 의문이 하나 들더만요. 그때 그 훌륭한 분이 훌륭한 자리에 계셨을 때 제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논리 구조라든가 뭐 주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잘 알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옆에서 귀동냥이라 이제 하고 눈으로 잠깐 보고 하는 이제 그런 정도에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내세웠던 것이 정말 자기들이 믿는 바, 신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주장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랬다 온다 그러면 저 자리를 차지해갖고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떠나지가 않더만요.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뭐 지금도 말이 많습니다만 그때는 더 어쨌습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냥 하도 여러 군데서 찍고 까부고 하고 비판, 비난하는 것이 적지 않지만,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때 나이도 얼마 안 먹은 걸로 알아요. 지금은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것들이, 뭐 누구 비난하고 욕을 나온 것이 아니라 그때 들었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런 것들이 온갖 소리 떠들면서 실제로 뒤에서는 지 배돼지 불리고 있구나. 그거 말고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구나. 뭐 민주화니 평화니 통일이니 어쩌고 하고 그런 거, 다른 놈들 처먹은 거 뺏어갖고 내가 처먹겠다.
왜 니만 처먹어야 나도 먹을란다? 내가 먹을라게 너는 먹지 마라 하는 거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들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더만 그 뒤로 하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은 확신이 됐고요. 절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 이제 그 쓰레들인지 추종자들인지 하수인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취를 하면 더 훌륭한 분들인지 모르지만 무수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막 말은 해. 국어책이나 도덕책 읽기 별로모 소리를 다 해. 요즘 인터넷만 뒤져보면 좋은 소리 무지하게 나와보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지배를 불린다. 이야. 저는 그 우리가 어저께 뭐 예술 하고 올다 보니까 예술은 뭐 창작행위다 하고 창작 좋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쪽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요. 어저께 그 무슨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지금 집권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 세상을 만든다고 한 것들. 저는 완벽하게 새롭기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에 현실이라는 거, 어떤 물적 기반이든지 사상이든지 뭐 정신적인 거든 영적인 것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고 하는 발상은 절대 옳지 않다. 아니, 절대적으로 틀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모든 것, 어떤 그 기반까지 무너뜨리면서 뭘 만든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이 옳지 않다. 지금 제가 뭐 보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진보적이지 않은 건가요? 보수나 진보를 따지는 것부터가 그 외눈박이고 한쪽밖에 못 보는 반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보수고 완벽하게 진보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너는 악마 아니면 너는 신이다 하는 그런 단순 무식한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는 하네. 그래서 그 프란츠 카프카가 새롭기만 한 것은 소멸성 자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불가능한 거, 있지 않아야 할 거,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아무 소용없고 해독만 되는 거. 그런 것이 한쪽만을 보고 지 혼자만 있는 줄 아는 거. 그 홀로 있는 줄 안다는 거. 홀로 새끼, 호로 새끼. 그런 발상이라는 것을 경계한 겁니다. 지금 그 하고 있는 짓거리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깔리귤라라고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도 아는. 그 로마 황제가 했다고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신보다 위대하다. 부연 설명까지 했어요. 왜 그냐? 신은 모든 걸 만들었지만 나는 모든 걸 파괴해버릴 수 있다. 야들한테 유일한 어떤 기반이 있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발상. 네? 나는 모든 거 없애버릴 수 있어. 깨버릴 수 있어. 바꿔버릴 수 있어. 거기에 단서가 붙죠. 나 좋은 대로만.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든 지금 이 혼란상보다 못한 것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빨리 뭔가 결정이 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만은 그 과정에 좀 상하는 사람이 적고 가능하면 우리 어떤 기반이 무너뜨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 참으로 간절합니다. 막 오늘 아침에는 선선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겉옷도 걸치고 나갔습니다만 낮에는 더위가 여전하네요. 아무쪼록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에 두루 무사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